안녕하세요. 미국 사는 진돗개 도리입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휴가를 칸쿤으로 다녀왔어요.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은데 자꾸 칸쿤에 가게 되는 이유는 도리 아빠가 선호하는 여행 스타일이 휴양이거든요. 완전 릴렉스하고 푹 쉬고 이런 거라서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칸쿤 국제공항에 내리면 각 호텔에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타고선 저희는 문펠리스 리조트로 이동을 했습니다. 칸쿤은 휴양지답게 호텔 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각 사이트마다 제시하고 있는 숫자가 다르긴 하는데 뭐 1000개 이상 된다라는 데도 있고 3000개 이상 된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크고 작은 호텔들을 다 합산하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개수가. 그렇다는 것은 호텔의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숙소를 그러니까 나의 여행의 취향에 따라서 고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칸쿤에 가서 액티비티 같은 걸 많이 할 거다. 뭐 패러세일링이라든지 뭐 섬 투어라든지 아니면 뭐 유적지를 둘러본다든지 뭐 세노테라고 석회암 지형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형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지하수 수영장 같은 데 있거든요. 거기를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동굴 탐험을 한다든지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한다 싶으면 호텔이 그렇게 좋진 않아도 되겠죠. 바깥에서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근데 아예 그냥 호텔에만 있겠다 하면 좀 좋은 호텔 가는 뭐 방법도 있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다양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문펠리스를 고른 이유는 그냥 즉흥적으로 정한 거라서 많이 알아보질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문펠리스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음식이 맛있어요. 레스토랑의 선택폭도 넓고, 그리고 지난번 재작년에 갔었을 때 애들이 계속 문펠리스가 좋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여기로 가자 하고 일종의 귀차니즘이죠. 하고 간 거죠. 그 문펠리스는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 칸쿤 최대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개의 리조트가 합쳐져 있어요. 선라이즈, 니주, 그 다음에 더 그랜드, 이렇게 3개가 합쳐져 있어서 리조트를 이동할 때 다들 카트를 타고선 이동을 해요. 그 정도로 규모가 크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뭐 이용할 수 있는 부대 시설도 엄청 크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수영장도 정말 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번에는 어디 그냥 가지 않고 호텔에서만 거의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놀다가 호텔 들어가서 밥 먹고 뭐 이러다 보면 하루가 그냥 다 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희는 계속 수영장에 있다 보니까 그 선스프레이 있잖아요. 한 통을 다 썼는데도 어깨 같은데 좀 화상을 입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둘째랑 막내는 얼굴 좀 되게 많이 타고. 그리고 여행 중에는 괜찮은데 여행을 다녀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햇빛 알러지가 올라와가지고 또 알러지 약을 먹어야 되고 약간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5월부터 10월까지 칸쿤이 우기라고 여행을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잠깐 오고 하루 온종일 내린다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실제로 칸쿤을 총 4번 갔었는데 다 우기에 갔었어요. 그래서 우기라고 여행을 좀 기피해야겠다 이렇게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칸쿤 올 인클루시브 호텔의 장점은 뭐냐면 식사나 음료 같은 게 무한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여기에 있는 온갖 칵테일을 다 마셔봐야겠다. 그리고 이상하게 칸쿤 가면 이렇게 술발이 잘 받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술이 강한 편은 아닌데 그게 잘 취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다 마셔봤는데 저는 진진이라는 칵테일이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 베이스로 스위트 라벤더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름은 다양해요. 다른 데 가면은 뭐 진 피즈라고도 하고 라벤더 진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마셨던 거는 그 라벤더 보라색 그 색깔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약간 투명한 거였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인생 칵테일을 찾은 것 같아요. 왼쪽에 보이는 게 진진이라는 칵테일이었고요.
이번에 제가 그 칵테일 종류별로 다 마실 수 있었던 게 문펠리스 리조트 앱이 있어요. 그거를 다운받으면 식당 정보라든지 메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칵테일이 사실 이름을 몰라서 못 시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앱에 있는 그 메뉴 보면서 거기 있는 거 다 하나씩 시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진 베이스 칵테일이 맛있는 것 같아요. 깔끔하고. 예. 여기에 라임 주스랑 민트 있는 거 아니면 뭐 레모네이드랑 민트 있는 거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테일이라고 그 청량음료가 들어가 있는 노알콜 칵테일이 있어요. 네, 베리즈 막테일이 맛있더라고요. 아이들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메뉴판에 없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칵테일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달라면 다 만들어 주겠네요. 왜냐면 뭐 재료 다 있으니까. 저는 깔로아 밀크 좋아해서 그거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안 칵테일 중에서 콜린즈 리몬첼로 있어요. 이거 레모네이드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도 맛있어요. 그래서 탐 콜린즈라고 진에다가 레모네이드 섞은 거랑 비슷해요. 이것도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스토랑은 저녁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필요한 식당들이 있어요. 여기는 예약을 해야 되는데 성수기니까 예약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자리 남아있는 거 그런 거 클릭해서 예약했고 다녀왔는데 그래도 웬만한 데는 다 갔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스테이크 집이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밤 10시에 자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예약하고 가서 먹고 왔습니다. 한 3km 갔다 왔더라고요. 여행 다녀와서. 근데 예약을 안 하고 갈 수 있는 식당들 있잖아요. 거기도 다 맛있었어요. 저희가 수영장 쪽에 있는 해산물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는 예약 안 하고 가서 먹을 수 있어서 가서 먹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대 안 했는데 다 맛있어서 깜짝 놀랐죠. 네, 문펠리스가 이런 것들 다 좋긴 한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다면 리조트 앞에 바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별로예요. 캐리비안 베이는 막 지상 낙원이라고 할 정도로 바다 빛이 끝내주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건데 문펠리스는 진짜 바다 안 좋아요. 그래서 예전에 2019년도에 갔었을 때는 악취가 심해서 아예 해변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때 뭐 수온이 상승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고 그래서 약간 바다가 많이 돌아왔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 갔는데 악취가 나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물색은 좀 여전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다 풍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바다에서 잘 놀지를 않아요. 다 수영장에서 놀지. 그렇지만 모래는 미숫가루처럼 곱습니다. 특히 더 그랜드 쪽으로 가면 모래가 정말 고와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모래놀이는 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액티비티는 카누랑 요트를 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수동식 요트? 근데 역시나 바다가 안 좋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을 진행을 해줘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칸쿤 사람들은 강남스타일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칸쿤 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강남스타일 노래가 여기저기서 나왔었죠. 근데 지금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 노래로 아쿠아로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보면서 이 정도면 칸쿤에서 싸이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조금 더 늦게 나와서 조금 더 늦게 떴으면 정말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 K-POP 가수들 북미 투어 공연하면 뭐 일정 같은 것들 잘 잡잖아요. 공연장도 잘 잡고 뭐 그대로 공연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싸이는 워낙 공연 잘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2의 강남스타일 같은 곡 하나 뽑으면 공연 수익만 해도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싸이가 미국에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서 봐야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 역시 싸이의 노래예요. 데디라는 노래인데 이걸로도 아쿠아로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문펠리스가 몇 가지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큰 규모의 바운스 존이 생긴 거예요. 아침 일찍 갔더니 다른 애들이 없어서 그냥 되게 여유 있게 놀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액티비티 안 해도 이 안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오락거리가 다 되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케이드가 있어요. 원래는 더 그랜드에만 있었던 게 선라이즈에도 생겼더라고요. 여기서 뭐 엑스박스도 할 수 있고 이곳에 있는 모든 오락은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펌핏업이라는 한국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요에 맞춰서 스텝을 밟고 뭐 춤을 추는 그런 컨셉의 오락기구인데 미국도 그렇고 오락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워낙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노래들도 다 가요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한국에서 세계화한 것 중에 하나가 펌핏업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워낙 재밌어가지고 집에다 한 대 중고로 사다 놓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카페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피라든지 디저트, 뭐 마카롱, 뭐 초콜릿, 그다음에 크레페 이런 거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여기 너무 잘 애용했죠. 그리고 보시는 화면이 더 그랜드 숙소예요. 저희는 숙박을 좀 나눠서 했거든요. 선라이즈가 수영장이 좋으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놀다가 마지막에는 더 그랜드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더 그랜드는 조금 나중에 지어진 곳이라서 시설이 훨씬 좋기는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예약한 숙박 패키지가 골프 무료 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 전용 풀이 바로 요 앞에 있었거든요. 위치를 그렇게 줬더라고요. 근데 사실 골프를 치려고 용품을 좀 챙겨가긴 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가니까 진짜 골프를 칠 시간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괜히 쓰지도 않을 걸 그 무겁게 짐만 챙겨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예. 그래도 하루 정도는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수영장이 어른 전용 풀이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면 느낌 있어요. 애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 그래서 칸쿤 호텔 알아보시면 어른 전용 호텔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애들을 안 받는 호텔인 거예요. 뭐 신혼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부부끼리만 간다거나 그럴 때는 거기 괜찮죠. 그리고 이제 가족 다 받는 호텔 있고 이렇게 잘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리조트가 크니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역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성인 전용 바도 있고 당연히 나이트 클럽 있고 그다음에 성인들만 갈 수 있는 레스토랑도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그런 집들은 또 부부끼리 이렇게 밤에 가서 술 한잔 하고 이러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는 식당 가는 것도 귀찮아서 룸서비스 시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애들이 어느 정도 다 컸으니까 뭐 다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에 수영장 가고 싶은 사람, 그러면 이제 체력 남아있는 사람만 나가서 수영하고 또 그냥 룸 안에서 먹을 사람 아니면은 식당 가서 먹을 사람 이렇게 나눠서 식사하고 그랬어요. 워낙 부부끼리 여행 스타일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좀 이거 갖고 많이 부딪혔어요. 애들이 어리면은 가족끼리 다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애들 크고 아이들 성향도 이렇게 달라지면서 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구나. 각자의 취향이 있고 이거를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냥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엄마 따라갈 건지 아빠 따라갈 건지. 저는 좀 경험주의자여가지고 경험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뭘 하나라도 해보게 하게끔 하는 게 저의 어떤 철학인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자기 어렸을 때 그렇게 등산을 시켰대요.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저는 이렇게 등산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 내 아이들이 애들하고 등산을 가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 얘기가 자기 부모님이 애들을 데리고 등산을 즐겨 하셨대요. 근데 자기 어린 시절에 등산을 떠올리면 너무 싫은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좀 아이들 인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성취감도 느끼잖아요. 힘들지만. 그런데 그 친구 얘기 듣고선 또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아무튼 서로의 취향이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평화가 온 것 같아요. 가끔씩 또 부딪힐 때도 있긴 있죠. 그럴 땐 또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죠. 맞다, 우리 남편은 이런 취향이지, 이렇게. 그리고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영장에 사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다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앤지 다른 앤지 모르겠는데, 첫날은 이렇게 선라이즈에서 만났고, 그날 밤에도 또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더그랜드가 꽤 멀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생긴 애를 만나가지고, 다른 애겠죠? 근데 다들 이렇게 친족 관계인지 어쩐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크기가 크면 이거한테 엄마가 만져봐. 아니, 물 있어서 싫어할 것 같아. 엄마 손에 물 있어. 봤어 엄마? 이거 봤어? 사진 많이 찍어. 진짜 너 길거리에 있는 비디오가 귀엽다고 많이 쓰니? 그런 애는 아니야. 나 예뻐. 이거 나 좋아해.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그러네. 좋아해. 왜 이렇게 말랐지? 여름에 비해? 사진 많이 찍어. 이게 밤에 만난 고양이거든요. 같은 애인 것도 같아요. 이렇게 마른 체형에 뭐 무늬도 같고, 근데 사람 별로 신경 안 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리조트 안에서. 어쨌든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리조트 안에서 살고 있는 고양이들 보면은. 제가 이 리조트 주인이라는 설이 있어요. 체이? 저 고양이. 체이 말로? 얘는 팥썸이에요.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이런 것도 살더라고, 리조트에. 이구아나잖아. 얘가 더 그랜드 수영장에서 만난 앤데, 지금 보니까 다른 애네요. 그리고 이제 워터파크가 한 곳이 있어요, 더 그랜드에. 근데 이게 애들 어렸을 때 갔을 때는 그나마 좀 놀만하다 싶었는데, 이제 커서 가니까 사실 이런 데보다 그냥 수영장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더라고요. 워터파크 안에 들어가면 실내 놀이터가 큰 게 있어요. 뭐 범퍼카도 있고, 똑같이 오락실도 있고, 뭐 이런 거울 미로도 있고 이런데, 아이들이 오래 놀진 않더라고요. 제가 그 촬영은 안 했는데, 그 슬라이드가 몇 개 있었어요. 튜브 타고선 탈 수 있는 슬라이드. 그거는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엎드려서 타는 슬라이드 이렇게 있어서 그거 한 번씩 타고서 나갔어요. 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 문펠리스 리조트 정보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네, 만약에 그 칸쿤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문펠리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다 하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신혼여행을 칸쿤으로도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에서. 근데 직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
경유라든지 뭐 LA 경유라든지 이렇게들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은 루트인 것 같아요. 뭐 뉴욕도 볼 거 워낙 많고 서부에도 구경할 거 많고 하니까 미국에서. 근데 저 때는 칸쿤 가는 사람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아마 그때 저는 칸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여름 휴가를 보냈고요. 사실 그냥 근처에 놀이공원을 갈까 했었어요. 여기 시다포인트라고 오하이오주에 놀이공원 있거든요. 아니면은 오하이오주에 있는 워터파크를 갈까 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칸쿤을 가게 돼서 뭐 재밌고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번 여행을 갈 때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선 여행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이제 칸쿤 말고 다른 데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기서 갈 수 있는 데가 자메이카도 있고 도미니카도 있고 그리고 쿠바도 있고 이렇게들 많이 가시더라고요. 다들 캐리비안 베이 끼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다음에는 칸쿤 말고 좀 새로운 여행지를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이고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칸쿤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 분들을 만난 거예요. 저희 동네 사는 지인분들인데 그분들은 액티비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근데 저는 정말 같이 나가고 싶었어요. 액티비티 하고 싶어서 많이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우연도 쉽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칸쿤 여행 갈 때 저희 아는 지인 가족들한테 같이 가자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저희가 되게 급하게 결정한 거라서 대부분 다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 가족만 간 건데 같은 비행기를 타고 칸쿤에 가는 지인을 만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기해요. 같이 놀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그걸 못하고 왔네요. 좀 많이 아쉬워요. 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